안녕하세요. 저는 10조의 PPT 발표를 맡게 된 손진영입니다. 저희 조는 임상윤리에 대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상관계에서의 특별한 사례, 즉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준비했습니다. 우선 환자가 아이들일 때부터 봅시다. 법정 내용을 보면 만 18세 미만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권위와 통제를 따릅니다. 단,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처치에 동의를 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됩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어린이 환자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사려 깊은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어 존중받고자 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 환자가 어린이라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 하며 치료 과정 또는 가족과의 가족과의 격리 등에서 오는 직간접적인 고통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환자가 어린이일 때 발생하는 갈등 양상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보통 환자와는 다르게 의사와 환자 둘만의 관계가 아닌 부모라는 특수한 존재가 사이에 껴 있습니다. 이제부턴 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부모, 의사, 아이 환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갈등을 세 가지로 나누고 각 사례들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첫 번째로 어린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의사와 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 두 번째, 어린이가 의학적 조치를 요구하는데 의사는 묵인하지만 부모가 반대할 때, 세 번째, 부모와 의사는 관여하고 싶어 하지만 어린이가 원치 않을 때. 이제 각 사례에 대해서 영상과 케이스를 통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어린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의사와 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입니다. 사례로는 수혈을 절대 금기시하는 종교를 가진 집안의 아이가 사고로 인하여 출혈이 심할 때를 가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환자분 출혈이 너무 심해서 수혈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수혈이라니 우리 교회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수혈을 한다면 의사, 부모 관계가 망가지며 종교적으로 부모-아이 관계도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혈을 안 하면 동영상처럼 아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아이는 아직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나이이고 아이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모의 보호자로서의 권리가 국가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이 아이에게 수혈을 포함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어린이가 의학적 조치를 요구하는데 의사는 묵인하지만 부모가 반대할 때입니다. 사례로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커플이 임신을 하여 부모님 모르게 의사에게 피임약 처방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 여자친구인데요. 지금 어제 사고를 쳐가지고 피임약 좀 처방해 주세요. 저희 환자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고1인데요. 너 부모님 하나 맡았니? 부모님 모르시는데요? 그럼 안 되지. 들어가. 아저씨 귀찮게 하지 말고 처방해 달라고. 처방해 달라고. 처방해 달라고. 처방해 달라고. 처방해 달라고. 이럴 경우 처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먼저 알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의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길리그 원칙이란 미성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만큼 성숙했는지는 의사가 결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길릭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사가 미성년자가 의학적 처치에 대한 타당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의사는 환자가 길릭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피임약 처방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와 의사는 관여하고 싶어 하지만 어린이가 원치 않을 때입니다. 사례로는 수시로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아동에게 편도절제술을 시행하려 하지만 아동이 치료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함께 보시죠. 재윤 어린이 목이 많이 하얘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참을 수 있죠? 수술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최선의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질환의 그 인상관계에서 환자가 정신질환자일 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정신질환에는 영구적인 정신질환과 일시적인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가지는 환자들은 사회적,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일시적인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환자의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합니다. 환자에게 정보가 주어지고 환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 의사는 자신이 무엇을 말했고 행했는지 기록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정신장애를 겪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에는 그들이 온전한 정신일 때 표현한 관점에서 취해져야 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술 안 해! 아, 예. 네. 감사합니다.